그거 자체가 나중에 처지물도 유발할 수 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제 어떤 판단이나 경험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형외과 전문의 유원민입니다. 오늘은 리프팅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리프팅 할 때 절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절개하지 않고 하는 비절개적인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개 리프팅은 말씀하신 대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절개해서 이제 리프팅을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두피라든지 귀 주변을 절개해서 하는 안면 거상술, 이마 거상술 이런 게 이제 절개 리프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절개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리프팅의 목적은 어떤 처짐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처짐을 개선하고 남는 여분의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개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두 번째 절개하는 목적은 우리가 절개를 해서 리프팅 할 때 제한을 주는 주로 유지인대를 우리가 끊어서 쉽게 리프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이제 절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절개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기본적으로 안면 거상술, 이마 거상술 이런 게 있겠고 또 이제 절개를 적게 해서 미니 거상술, 부분 거상술에 해당되겠는데 또 비절개 리프팅은 사실 종류가 많아요. 주로 이제 기본이 되는 거는 실리프트인데 실리프트 말고도 환자분들 레이저 리프팅하고 알고 계시는 울세라라든지 슈링크, 여러 종류가 많지만 그런 종류, 그러니까 실리프팅을 제외한 다른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통한 리프팅 방법은 리프팅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타이트닝, 거기 피부 안에 있는 조직 또는 피부를 좀 더 조여서 얼굴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효과를 누린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처진 부분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실리프트만이 이제 유일하게 비절개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개 리프팅과 이제 비절개 리프팅 장단점을 비교하자 그러면 절개 리프팅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진 여분의 조직을 제거하고 이제 리프팅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유지인대를 방리하게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리프팅이 되고 거의 처지기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고 또 효과가 이제 반년무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반면에 회복 기간이 꼭 필요하고 비용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원치 않는 부분에 수술 자국을 남겨야 되는 이런 게 단점일 수 있겠는데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흉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신경 안 쓸 정도까지 회복이 되고 붓기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면을 단점으로 볼 수 있고 비절개 리프팅의 장단점을 또 말씀드리면 비절개 리프팅은 당연히 회복 기간이 거의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운타임이 거의 없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고 반복해서 시행하는데 큰 장애가 없고 비용적인 측면에 장점이 있고 이런 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당연히 유지 기간이 너무 짧죠. 유지 기간이 짧게 6개월, 그리고 1년 이상을 보기 어렵고 또 하나의 단점은 모양 자체가 사실은 비절개지만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비절개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겠다 생각하시지만 반대입니다. 사실은 절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리프팅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결과는 나올 수 있거든요. 비절개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리프팅해서 끌어올리긴 하지만 끌어올린 위치에서 여분의 이제 조직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처진 부분이 이동된 위치에서는 볼륨이 좀 올라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이 이제 콘 쉐입으로 변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이제 그런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비절개는 또 그런 면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면도 하나의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절개 리프팅과 그러면 절개 리프팅 뭐가 더 좋은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환자가 효과를 볼 만한 어떤 방법인지 환자의 어떤 기대 수준이라든지 요구사항이 뭔지 어떤 수술의 어떤 회복 과정이라든지 흉터에 대한 회복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서 잘 조언을 들어보고 본인이 잘 판단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울세라나 스마스를 여러 번 받으면 스마스층 자체가 얇아지고 여러 번 받으면 그거 자체가 나중에 처지물도 유발할 수 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제 어떤 판단이나 경험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리스럽게 울세라를 아주 여러 번 슈링크를 너무 빈번하게 받으시는 케이스일 수 있겠지만 원리가
울세라도 마찬가지고 슈링크도 스마스 자체에 화상을 입혀서 그 화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이트닝을 유도하는 그런 기계거든요. 당연히 이론적으로 반복해서 받으면 스마스층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층이 높고 얇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반복되면은 점점 더 얇아진 스마스층이 결국은 파괴되겠죠. 그러면서 지력이 떨어지면서 처짐이 더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식적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주 자주 받지 않는 분에 한해서는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 중에 하나가 절개 리프팅 하면은 효과가 1, 2년 지나면은 원상 복귀된다. 금방 다시 처진다. 뭐하러 하냐. 이렇게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스마스층을 잘 방리해서 유지인대가 잘 분리돼서 제대로 이제 거상을 하게 되면은 쉽게 처지지 않아요. 또 하나 확실하게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환자분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수술하시면은 한 10년 전에 처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 피부 상태도 그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지만, 수술 후에 그 효과가 그대로 10년을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때부터 자연스러운 처짐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술을 받고 10년이 젊어졌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조금씩 처짐이 생기겠죠.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다시 수술 전 상태로 원상복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환자들의 경험을 보면 10년이 지나도 다시 처지기 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진 않아요. 안면 거상은 우리가 10년이 젊어졌다 그러면 다시 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5년, 20년이 걸리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처짐이 천천히 생기는 거죠.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보다 처짐이 더 천천히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술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비교하면 수술을 하신 분이 훨씬 더 천천히 처져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여분의 스마스층을 잘라내서 스마스 자체가 타이트하게 줄어들어 있고, 피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천천히 처질 수밖에 없는데, 안면 거상을 받으면 더 빨리 처진다, 이런 얘기가 왜 생기냐 하면은, 수술을 받고 효과를 잘 봐서 10년, 15년이 젊어지신 분들은 바로 수술 전의 모습은 금방 까먹습니다. 자기는 거울 속에 한 10년 이상 젊어진 모습으로 바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처짐이 생기면은 본인이 느끼기에 처짐이 또 금방 생긴다, 더 빨리 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면 거상을 받으신 분들은 처짐은 훨씬 더 천천히 생길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고, 더 빨리 처지는다는 거는 낭설이죠. 낭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비절개 리프팅, 절개 리프팅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 건지, 요거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